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이저지 P3, P5의 소프트웨어 및 통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선 강의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좀 빼려고 하고요. 통신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저지 P3, P5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성에 다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식은 데이체인 방식이라고 해서 시리얼 통신을 위해서 쓰이는 방식인데요. 멀티드롭 또는 데이체인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들은 ID라고도 얘기하는 저희 보호 계정기라고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프로토콜로는 모드버스, RTU, IC608G0, 103, 101 다 지원하고요. BAB 3.0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로서 IRIGB 그리고 미니펄스라고 해서 또 다른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저지 P3, P5가 스카다 통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지금 네트워크에 적용된 게 이제 P2P 방식, 피어 투 피어 방식이고요. P2P 방식이고, 이 방식은 이제 계정기와 어떤 스위치 간의 1대1 연결을 얘기하고요. 이런 구성도 P3, P5를 이용해서 적용하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루프 구성, 어떤 HSR, PRP 기반의 루프 구성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다 보호 계정기를 의미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루프를 구성해서 스위치와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우린 이제 매니지드 스위치 기능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제 두 개의 독립된 이더넷 모듈로 릴레이 간 구두 통신과 스카다 통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들 수가 있고요. 프로토콜을 앞서서 설명을 많이 드려가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RSTP라는 통신 방식, 이중화 통신 방식과 HSR이라는 통신 방식을 또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PRP. 그래서 HSR의 경우에는 P3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HSR 같은 경우에는 루프 방식으로 전체 스위치와 ID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뒤에 가서 좀 패킷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또 RSTP 같은 경우도 루프 방식으로 또는 어떤 스타형 방식, 이렇게 보이는 스타 방식도 지원하게 됩니다. PRP는 보통 스타 방식으로 지원하는 토폴로지고요. 이런 모든 네트워크 방식에 이저지 P3, P5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차이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토폴로지 방식에 따른 각 리전던시 프로토콜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네모 박스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계정기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ID라고 표현한 것들 다 계정기입니다. 그리고 레드 박스는 리던던스 박스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스위치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RSTP는 이런 ID 계정기들끼리 이렇게 루프 구성을 해서도 적용할 수 있고 스위치로 연결해서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스위치로 이렇게도 구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계정기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를 RSTP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계정기들끼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런 그림처럼 쓰실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동작하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노멀 상태인 거고요. 전체 계정기에 어떤 계정기 연결에 있어 통신선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포트에도 문제가 없고 이때 RSTP는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제 하된 스탠바이 기능으로 한쪽 포트만 이렇게 사라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한쪽은 이미 그냥 예약되어 있는 상태, 우리 레직네이션인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는 얘는 그냥 가만히 그냥 죽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다른 계정기 또는 스위치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만약에 이 포트는 정상적인 거예요, 다. 하지만 이 포트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아니면 포트에 문제가 생기든 선로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쪽으로는 통신이 안 되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막히게 돼요. 일반적이라면 RSTP의 통신 방식이 없다면. 하지만 RSTP를 적용했다, 그 기능을 사용했다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죽어져 있던 그 포트가 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스탠바이가 핫된 상황으로 해서 왼쪽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다른 계정기나 스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RSTP 자체에 대한 기능은 이런 부분인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폴트가 난 시점에서 정상적인 다른 포트로 이제 포트가 체인지 오버 됐을 때이고요. 스탠바이 되어 있던 포트가 핫 상태로 바뀌고 다른 쪽 포트 선로를 통해서 계정기 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죠. 이 부분이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계정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PRP에 대한 구동 방식,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보여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RP는 아까 패러럴 리더넷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일반적으로 얘는 스타 방식으로 네트워크하고 연결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계정기들이 있으면은 계정기가 이렇게 스타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게 다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스위치. 보시면 일반 정상 노멀한 상태이고요. 이때 PRP 같은 경우에는 패킷이 두 개가 동시에 나가요. 이 패킷 A 포트에서도 통신 패킷이 하나 나가고요. 데이터 패킷이 또 하나 나가요. 동시에 나가고 받는 쪽에서 계정기 쪽이 된다고 하면 이쪽에서 먼저 들어온 패킷을 받고요. 나중에 받은 패킷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패킷을 복제했어요. 동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온 거는 놔두고 먼저 들어온 애만 계정기가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요. 만약에 폴트가 났다, 이런 경우에 PRP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패킷이 두 개로 복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다운타임, 이거 체인지 오버의 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세요. 이 포트를 이렇게 두 개를 체인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두 개의 패킷이 동시에 전달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것만 어차피 계정기나 스위치 쪽에서 받기 때문에 다운타임, 우리가 말하는 스위칭 오버 타임이 제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PRP라는 리더십 프로토콜을 사용하냐라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HSR 솔루션이 있고요. 이 HSR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스 통신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구스 통신. 얘도 IC61850 기반의 프로토콜인데요. 이 구스 통신은 아이디 간의 통신이에요. 어떤 장치 간의 통신. 상위 스카다 간의 통신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그래서 보시면 계정기들끼리만 또 연결을 해놨죠. 얘는 스위치하고 연결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얘도 PRP하고 동일하게 두 개의 패킷을 복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패킷을 복제해서 상단 아이디 쪽으로 전달하고 먼저 받은 패킷을 받아들이고 전에 받은 패킷은 삭제해버리는, 디스카드, 우리 해제해버린다고 하거든요. 디스카드 해버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똑같이 PRP와 똑같이 결국 복제가 됐기 때문에 딴 쪽에 선로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건전한 선로로 패킷이 이미 이동하고 체인지 오버 시간을 갖지 않아서 적용하는데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런 HSR 기능을 지원하는 것들은 저희 P3, P5 중에 P5만 지원하고 있고요. P3는 아까 PRP, RSTP만 이렇게 되죠. RSTP만 P3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마지막 강의인 P3, P5의 통신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해도 교육 동영상 특성상 다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슈나이더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희 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교육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동영상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